혹시 시간이 그냥 통째로 사라지는 것 같고 눈앞에 있는 일에만 완전히 빠져드는 그런 완벽한 집중의 순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최고의 성과를 내는 바로 그 상태, 몰입의 과학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몰입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설계의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정신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 이 말이 사실 몰입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고 푹 빠져드는 딱 하나의 대상에 모든 정신적 에너지가 집중될 때 바로 그 순간 몰입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이 감각을 플로우, 우리말로는 몰입 상태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마치 내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결과가 힘들이지 않고 술술 풀리는 그야말로 놀라운 순간이죠.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몰입을 약간 신비로운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몰입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만들고 구축할 수 있는 설계 가능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는 이토록 강력한 몰입 상태에 도달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가는 진짜 적, 그 정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과도한 자극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분마다 울리는 SNS 알림, 쉴 틈 없이 도착하는 메시지와 이메일.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예리한 칼날처럼 계속해서 툭툭 끊어놓는 주범인 거죠. 늙어학 연구가 보여주는 데이터는 솔직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은요, 하나에 집중해서 일할 때보다 생산성을 무려 40%나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왠지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비효율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23분 15초인데요.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 단 한 번의 방해를 받고 나서 우리가 다시 깊은 집중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입니다. 잠깐 메시지 확인한 게 20분이 넘는 집중의 시간을 통째로 앗아가는 셈이죠.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문제의 핵심이랑 해결의 실마리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천재성의 비밀은 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몰입을 방해하는 환경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몰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몰입이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특정하고 통제 가능한 조건들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자, 최고의 성과를 여는 세 가지 조건을 알아보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의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집중이 흩어져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겐 무작정 버티는 의지력보다 흩어진 집중을 모아줄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몰입 상태를 만드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첫째,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제가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내 능력과 도전 과제 사이에 완벽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딱 맞추면 누구나 몰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조건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 기술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이기고 거대한 추진력을 만드는 가장 작은 행동의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기술은요, 바로 이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습관 형성에 힘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새 습관, 대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혹시 거창한 결심이나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일단 5분만 해볼까? 이거예요. 시작하기를 주저하는 우리 뇌를 살살 달래서 속이는 가장 효과적인 주문이죠. 이 작은 약속이 저항감을 무너뜨리고 더 긴 집중 시간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이 5분 규칙은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어요. 책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딱 한 페이지만 읽어보자. 일이 너무 막막하다면 딱 5분만 해보자. 글쓰기가 두렵다면 메모 한 줄만 써보자.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5분이 50분이 되고 그 5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할 때 즉시 몰입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 지침 10초 시작 리추얼을 소개해 드릴게요. 토니 로빈스의 말처럼 성공의 열쇠는 의지력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조건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즉, 몰입하기 쉬운 환경을 먼저 설계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환경 설계의 3요소는 이렇습니다. 첫째, 자극 차단. 모든 알림을 끄고 불필요한 인터넷 창은 다 닫으세요. 둘째, 시간 고정. 15분에서 20분 사이로 타이머를 맞추는 거예요. 타이머 시작이 곧 몰입의 시작 신호입니다. 셋째, 장소 고정. 우리 뇌는 공간과 행동을 강력하게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 일만 한다고 정해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걸 합친 4단계의 시작 리추얼입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1단계, 주변 소음을 차단합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모든 알림을 끄세요. 2단계, 작업을 가장 작은 단위. 좋아, 이번엔 이 문단 하나만 하자처럼 잘게 쪼갭니다. 3단계, 첫 행동 딱 하나만 실행합니다. 파일을 열거나 펜을 잡거나 첫 문장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15분 후에 내가 해낸 이 작은 성취를 직접 확인하세요. 뇌는 이 성취감을 보상으로 인식해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데 이게 바로 우리를 더 깊은 몰입으로 이끄는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작은 점들이 연결되어서 결국 인생의 큰 그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짧고 집중된 시간이라는 점들이 모여서 결국 여러분의 의미 있는 목표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니체는 위대한 일이란 마치 돋보기로 태양빛을 모아서 한 점을 태우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흩어진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몰입의 진짜 힘이죠. 오늘 내용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몰입은 무작정 애쓰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조건을 갖추는 치밀한 설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당장 딱 5분만 무엇을 해보시겠어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